자, 보세요. 심리학적 측정. 이게 이제 이 측정이 시험에 출제가 됐으니까, 자, 심리학적인 요소, 심리적인 요소는 추상적인 개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추상적인 개념이다. 따라서 이 추상적인 개념은 측정이 어렵잖아요. 측정이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측정 어려운 면이 있다. 자, 따라서 자, 심리 도구에는 많은 변인이 있잖아요. 예, 변인의 구체화도 수월하지는 않겠죠. 변인의 구체화도 어렵다. 어려움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 가지 더. 심리학적 측정은 우리 이제 시험과 직결되는 거. 직접 측정이 아닙니다. 직접적인 측정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이 칠판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잰다. 이건 물리학적 측정이에요. 이건 정확하게 잴 수 있는 겁니다. 직접 측정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 심리학적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죠. 간접적인 측정이다. 간접적 측정의 개념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는 겁니다. 자, 됐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놓고 넘어갑니다. 자, 양가로 2번 의뢰 목적입니다. 검사 전 면담에서 의뢰 목적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 되겠죠? 자, 1번 검사 전 면담에서는 심리검사가 의뢰된 상황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검사자는 의뢰 상황에 따라서 검사에 대한 수검자. 여러분 이 수검자는 통일하게요. 피검사자입니다. 검사 받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수검자. 자, 수검자의 인식, 동기, 태도, 검사 목적에 있어서 차이가 있음을 인식하고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의뢰 상황에 따라서 이게 다 다르잖아요, 여러분. 자, 동그라미 2번. 의뢰자가 구체적인 검사 동기와 목적을 갖고 의뢰하는 경우입니다. 자, 수검자 당사자나 부모나 가족이 검사를 의뢰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수검자와 관련되는 기관이나 관계자들이 의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다음에 법원에서 피의자의 정신감정이라든지 학교나 기업체, 보험회사 이런 데에서 이제 의뢰자가 된다. 여기가 의뢰자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내담자나 그의 가족이 심리적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상담자나 치료자를 찾아왔다가 검사를 받도록 권유받는 경우도 있겠죠. 자, 기억해 보면 심리검사를 통해 알아보고 싶어하는 구체적인 질문을 갖고 있기보다는 끌어봐요. 내담자의 심리적 특성과 문제 발생의 원인 등에 관한 전반적인 정보를 얻고자 할 것입니다. 심리검사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해서 동기가 낮고요. 소극적이고 방어적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누가 지금 권유를 받았죠? 네, 내담자가 권유를 받았고 가족이 권유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상담자나 치료자가 이거 해봐야 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제 아직까지는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자, 동기가 낮고 소극적이고 방어적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자, 검사 실시 전에 시행되는 면담의 목적. 자, 면담의 목적에 가로쳐 주세요. 검사 실시하기 전입니다, 여러분. 친숙한 관계 형성해야 될까요? 라포라고 하죠. 라포. 검사 목적의 합의를 위함입니다. 검사의 시행이 더 협조적으로 이루어지고 검사 결과를 수검자의 상황에 맞게 구체적으로 제공할 수 있으며 수검자는 자신이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아 문제 상황에 적용해서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담이 상당히 중요한 거죠. 자, 그 다음에 검사 동기를 높이기 위한 겁니다. 동기의 동그라미요. 수검자가 자신의 처한 상황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도움받고 싶다는 기대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또한 검사가 제공해 줄 수 있는 정보에 대해서 알고 있을수록 동기는 높아지겠죠. 그냥 모르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검사가 이게 무슨 검사인지 모르고 검사하는 것은 동기가 낮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 검사는 어떤 것을 알려줄 수 있는 검사입니다. 이렇게 정보 제공을 해줍니다. 이런 것들을 내담자, 피검자가 알았을 때는 거기에 하려고 하는 동기가 높아지겠죠. 검사자는 피검사자의 직면한 상황에 대해 다각적으로 질문함으로써 수검자의 처해 있는 상황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될 것입니다. 자, 거기 보면 다각적 질문이란 말이 있어요. 다각적 질문, 다양한 질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다양한 질문을 통해서 내담자가 피검자가 되겠죠. 내담자가 처해 있는 상황을 객관적으로 봐야 될 것입니다. 자, 거기 보면 수검자가 처해 있는 상황을 그랬잖아요. 수검자가 처해 있는 상황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라고 했습니다.
내담자가 상황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다.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한 가지 질문만 해서는 안 돼요. 다각적인 질문을 해야 됩니다. 이 다각적인 질문은 상담자가 하는 겁니다. 당연하게. 자, 이건 상담자가 하는 것이고요. 자, 됐습니다. 두 가지 정도 정리를 해드렸어요. 자, 이제 참고 내용을 끝내고요. 지금 이야기가 계속해서 어느 정도 유사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이해를 쭉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지금 초입 부분이잖아요. 초입 부분에서 외울 거는 그리 많이 없어요. 검사 시행 시 고려사항입니다. 라포 형성. 라포는 상담자, 내담자 또는 치료자와 환자 사이에 편안하며 동일한 목적을 갖고 잘 소통하며 협력하는 관계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작업동맹은 협력적인 관계, 그 다음에 상호관계, 연대적 관계를 의미하며 성공적인 상담이나 치료 결과를 가장 잘 예측해주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죠. 작업동맹, 이거 라포 형성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검사자는 수검자가 있는 그대로 반응하도록 동기를 갖도록 격려하고요. 그 다음에 검사자는 수검자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검사 시행에 대한 수검자의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기술을 습득하도록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것도 기술이 있어요. 이런 라포 형성 기술이 잘 이루어졌을 때 수검자의 동기, 검사에 대한 동기도 높아질 수 있는 겁니다. 자, 거기 보면 피검자 변인, 넘기면 피검자 변인이 나오고 검사자 변인,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출제 기준에 나와 있는 것들인데요. 피검자 변인, 피검자 변인, 변인은 이제 우리가 변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이 타이틀이 뭐냐면 타이틀이 검사 시행시 고려사항이잖아요. 저기는 검사 선정할 때, 앞에는 선정할 때였고 여기는 이제 시행할 때, 검사를 시행할 때의 이제 피검자 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쭉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검사가 진행되는 동안 시행하고 있죠. 네, 수검자의 정서 상태, 신체적 상태에 대해 검사자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1번 정서 상태, 2번 신체적 상태. 자, 그 다음에 2번 들어갑니다. 검사자는 수검자의 저항과 두려움을 이해하고 검사를 받을 때 이러한 정서 상태가 드물지 않게 일어날 수 있음을 수검자에게 설명해 주고 수검자가 저항과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이게 뭐죠? 정서 상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준비 과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검사 과정에서 특별한 심리적, 신체적 상태를 보인다면 기록해 두었다가 해석 과정에서 이를 반영해야 될 것입니다. 자, 세 번째가 심리적 상태가 들어갔어요. 심리적 상태가 들어갔어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수검자가 지나치게 긴장, 저항을 보일 시 검사를 중단하거나 보류하는 게 바람직하겠죠. 당연한 거고요. 재검사의 기회를 권하는 게 좋습니다. 다시 나중에 검사하는 것을 권하는 게 좋다고요. 자, 부연 보세요. 저는 부연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넣어줬어요. 보통 지능검사나 적성검사의 경우는 1대1 개인검사로 하죠. 1대1 개인검사를 많이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주변으로부터 응답을 받을 필요도 있습니다. 내담자 스스로 여기는 지금 피검자 고려사항이니까 피검자 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피검자의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내담자 스스로 본인의 검사 도구에 직접 표시하는 자기보고에 기초한 자기보고 데이터, 이게 바로 이제 자기 모니터링이라고 합니다. 이것과 자기 보고 데이터와 타인의 보고에 기초한 타인 보고 데이터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두 자료가 있어야 대상 내담자에 대한 완전한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보고한 자기 보고 데이터가 있고 타인에 의해서 이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이 내담자에 대해서 타인에 대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있잖아요. 그것이 딱 두 자료가 있어야지 완전한 평가가 된다는 겁니다. 타인 보고 데이터는 자기 보고를 타당하게 하는데 사용될 수 있고요. 자기 보고 데이터는 타인 보고에서 얻을 수 없는 자기 지각에 관한 통찰을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학생의 예를 든다면 지능, 적성 영역, 학업 영역의 도구는 주로 학생 본인이 스스로 검사에 응한 자료를 가지고 검사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보고 데이터라고 하죠. 정서행동 영역의 도구인 아동 청소년 행동평가 척도가 있는데 이것은 부모가 대상 아동이나 청소년의 사회 능력 영역이나 그 다음에 문제 행동 증후군에 대해서 평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부모가 평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럼 이건 타인보고 척도 아닙니까? 타인보고 데이터라고요. 부모가 부재하는 경우 함께 거주하는 친척이 평정할 수 있어요. 이 두 가지가 다 모아져야 된다는 거죠.